(2022년) 연속 기획으로 한국사 교과서를 바꾸자라는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검정교과서 체제인데요. 사실 여러 권의 교과서가 나와 있지만 한 권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랬죠. 교육부에 편수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따르지 않으면 다 탈락하기 때문에 어차피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나 내용은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성출판사 걸 인용해가지고 말씀드리는데 비단 금성출판사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서들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를 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로 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내용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를 갖다가 살펴보고 올해는 반드시 교과서를 고쳐야 된다,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교과서에서 여러 나라의 성장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놓고 있는데요. 이 지도에서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 마한, 진안, 변안을 흔히 사만이라 그러죠. 그 사만을 갖다 여기에 이렇게 집어넣어놨죠.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사방 얼마나 되겠어요? 사방 1천리쯤 되죠. 그리고 고구려는 아주 작은 나라로 그려놨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평생 해산물 구경도 못하는 나라로 그려놨죠. 바닷가가 전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낙랑군이 지금 평안도에 있는 걸로 그려놨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의 핵심 내용이 바로 낙랑군이 여기 있고 이 아래는 대방군이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이만큼이 다 중국 땅이었다라고 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한 게 다 이거 갖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국사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요동군, 현도군 이거는 전부 다 중국의 군현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중국이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중국이 이 당시에 중국이 저 대륙에서 여기까지 뭐하러 군사를 보내가지고 차지하고 있겠는가. 식민지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군사력이 필요한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중국이 이쪽을 식민지로 영유했겠느냐 라는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 의문 전혀 제기하지 않고 중국의 동북공정이 맞다라고 지금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사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이 호남 지역 식민사학자들이 호남을 아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칭 말하는 호남가야, 야마도회가 호남까지 차지했다. 그러니까 야마도회가 식민사학자들이 여기가 이제 임나 일본보고 임나가 여기 있었고 그런데 야마도회가 차지한 임나가 호남까지 이렇게 다 차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른바 요걸 갖다가 호남가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호남가야는 바로 임나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야마도회가 한반도 남부를 온통 다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와서는 느닷없이 마한을 갖다가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호남이 전부 다 마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한이란 실체는 보시는 것처럼 마한, 진안, 변안을 갖다가 삼한이라고 하는 건데요. 삼한 중에 하나인 마한이 한반도 남부에 요만큼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백제는 그 중에 마한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지금 또 나락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사람들이 마한 국립박물관을 만들겠다, 마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한 강조하는 거는 결국 야마도회가 여기를 다 지배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야사를 갖다 집중적으로 왜곡하는 거는 가야가 사료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료가 부족하니까 사료가 부족한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가야가 야마도회의 식민지 임나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느닷없이 여기를 갖다가 마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마한을 가지고 일본 서기를 끌어들여서 일본 서기나 전방후원분 같은 무덤을 갖다 끌어들여 가지고 결국은 이 지역이 전부 다 외가 지배하던 지역이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마한을 갖다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한의 실체, 특히 사만의 실체가 뭐냐 하는 거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한, 진안, 변안을 한반도 남부 여긴 천리 강역을 가진 거로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한 진안 변환을 한반도 남부에 그려놨죠. 무슨 책을 보고 그려놨냐 이거예요. 이게 전부 다 중국의 삼국지 위주에 보면은, 삼국지는 진나라 진후가 쓴 정사 삼국지인데요. 삼국지 정사 삼국지가 있고, 삼국지 연의는 일종의 소설이란 뜻이에요. 소설 삼국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소설 삼국지를 마치 정사 삼국지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진후가 유비, 조조, 선권이 각초가던 삼국시대를 삼국지란 정사로 풀어냈는데, 거기에 위나라에 관해서 쓴 위서에 보면은 위서 끄트머리에 오환, 선비, 동리열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리열전에 부여, 고구려, 동해, 음노, 그 다음에 한, 삼한, 그 다음에 외, 이렇게 돼 있는 걸 갖다가 그 구절에서 나온 삼국지 위서의 오한, 선비, 동리열전에 나오는 삼한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럼 과연 이 마한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하려면, 마한은 언제 건국해가지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언제 멸망했다, 이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전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369년에 백제가 마한을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고, 이 369년은 뭡니까? 일본 서기에 야마도웨가 이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기수를 갖다가 야마도에서 건너와 가지고 가야를 점령해서 임나를 세우고, 기수를 서쪽으로 돌려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일본 서기 그대로 뚝 끌어들여 가지고 369년에 백제가 마한을 점령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전남 지역에 전방후원분이란 무덤이 있는데요. 전방후원분은 뭐냐면 앞은 사각형이고 뒤는 원형이고 중간에 물을 두른 형태의 무덤들이 있는데, 이 무덤이 있는 걸 가지고 외인들이 지배한 땅이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외인이라고 말하기가 꺼리니까 마한이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쪽 지역 사람들이 다 일본 열도로 건너가가지고 일본의 지배층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여기가 마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이 지역을 점령했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국고로 갖다가 쏟아붓겠다, 가야사라고 말을 했지만 임나사를 복원하면서 일본 구급파, 임나 일본부로 선전하는데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고를 쏟아붓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칭 마한을 되살리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또다시 일본 서기를 끌어들이고 외인들을 끌어들여서 전라도로 갔다가 야마도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지금 마한을 막 띄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어쨌든 다 좋은데 하나 먼저 생각해 볼게. 예를 들어서 영산강 유역에 전방후원분이 있어요. 일본에서 주로 발견되는 무덤 형태들인데 전방후원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1910년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임나 일본부서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말이 발굴이지 사실상 도굴 작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도굴 작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경상도 고령 같은 데서는 출토 유물을 갖다 화차로 열차로 실어 날라 일본으로 싣고 갔다 그러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발굴해봐도 이 가야계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의 왕가를 만들고 지배층이 됐다는 유물은 수두룩하게 나왔어도 야마도웨가 거꾸로 여기 와가지고 고분을 짰다든지 궁궐을 만들었다든지 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 영산강 유역에서 전방후원분의 흔적을 찾아내고 여기에서 여러 유물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1918년 이 무렵들인데요. 이때 전라남도 나주 지역에서 이런 전방후원분을 찾았고, 그 다음에 여러 금동 신발이 나왔고, 그 다음에 환두대도란 칼이 나왔고,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아마도 한반도에 살던 외인의 유적인 것 같다 이렇게 설명해놓고 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추후에 발굴 보고서를 내겠다 그러고 안 냈어요. 왜 안 냈겠어요? 다 모든 유적 유물은 선후 관계가 있는 게 이쪽 세력이 이쪽으로 건너간 건지 아니면 야마도웨가 이쪽으로 건너온 건지 선후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이쪽 세력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간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어마어마한 발굴을 해놓고 나서 뒤덮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 거꾸로 지금 한국의 강단 사학자들, 강단
대단한 고고학자들, 다 식민사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거꾸로 이 지역에 외인이 지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전방후원분을 가지고 설명해내기 시작하는 건데요. 원래 전방후원분이란 이 무덤 형태는 BC 2세기에 이 압록강 유역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주구묘라는 게 있어요. 주구묘. 무덤 주위에 물을 두른 무덤을 갖다 주구묘라고 하는 건데, 이 주구묘가 전방후원분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발전한 무덤인데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마치 외인들이 5, 6세기에 일본에서 야마도에서 와가지고 전라도를 점령하고 전방후원분을 만들었다 라는 식으로 지금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그걸 갖다 마한이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암 박은수 선생이 국사가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국사는 다 망했어요. 망했는데 아직까지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정신적으로는 다 망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교과서를 갖다가 바꾸지 않으면 진짜 나라가 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시리즈를 하는 건데요. 여러 국가가 성장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국가 중에 하나가 사만 마한지란 변환이고, 그 중에 하나가 마한이라고 말하는 건데요. 이걸 다 무슨 책을 보고 썼냐면 다 삼국지하고 후한서라는 삼국지 동의열전하고 후한서의 동의전, 다 이걸 보고 쓰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을.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철기문화의 확장과 여러 나라의 성장, 이게 지금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건데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철기문화에 대해서는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문화는 중국 대륙과 인접한 만주 지역을 비롯하여 한반도 각지로 확산되었다. 특히 기원전 2세기 초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남하하면서 한반도 남부까지 철기문화가 보급되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쓰면서 어느 교과서는 박스에다가 철기문화의 보급해가지고, 철기는 언제 만들어졌나 라고 해가지고 이집트에서는 BC 2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에서는 BC 1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라는 걸 부과해가지고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세기경 고조선에서 철기가 나온 걸 갖다가 깎아내리는 거죠. 외국보다 늦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고조선 철기문화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문화는 이렇게 써놨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뭡니까? 전파됐다는 게요. 이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발전했다가 청동기가 철기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제식민사학 이론 중에 한국사 정체성론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한국인들은 역사 발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만 역사가 발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체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한국인들은 역사를, 사회를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거기에서 쓰여진 거예요. 고조선에 전파된 철기문화는. 그러면 고조선의 철기문화가 전파됐다, 중국에서 왔다는 거죠. 그럼 그런 사료가 있느냐? 중국 어느 문헌에 고조선에 중국에서 중국의 제국들이 철기문화를 전파했다, 그런 사료가 있느냐? 빵개라는 거죠.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벌써 기원전 5세기, 기원전 4세기면은 중국의 전국시대 때인데요. 이 전국시대에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 중원의 연나라나 이런 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 쓴 사람들은 비단이 금성出版사뿐만 아니라 지금 사용하는 모든 교과서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 고조선 사람들은 철기문화를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전파해 주었다, 그 논리를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기원전 2세기 초에는 고조선의 준왕이 남하하면서 한반도 남부까지 철기문화가 보급되었다. 기원전 2세기에 고조선 준왕이 남하하면서 한반도 남부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전파된 철기문화가, 고조선 준왕이 서기전 2세기에 남하를 했는데, 남하한 지역이 어디냐? 한반도 남부라는 거죠. 이 부분도 이따가 살펴볼 건데요. 이거 다 아무런 사료적 근거가 없는 다 거짓말
말들을 또 놓은 겁니다. 철기는 청동기와 달리 날카로우면서 잘 부러지지 않아 성능이 우수한 무기와 농기구를 만들 수 있었고 재료를 구하기도 비교적 쉬웠다. 이로 인해 철기 보급 이후 농경이 더욱 발달하고 각 정치 세력 사이의 통합과 복속이 활발히 이루어져 만주와 한반도 각지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 나라가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논리는 뭐냐면 중국에서 철기가 고조선에 전래되었다. 고조선 사람들은 역사 발전 능력 자체가 없다. 그런데 이 시기가 BC 5세기에서 4세기인데 이때 고조선의 준왕이 BC 2세기에 한반도 남부로 쫓겨왔다. 그래서 한반도 남부까지 철기 문화가 보급되었다. 이로 인해 각 정치 세력 사이의 통합과 복속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만주와 한반도 각지에서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라고 설명을 하는 건데요. 몽땅 다 거짓말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